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에서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AI 시큐리티 스윗이라고 해서 생성형 AI부터 AI 에이전트까지 전반적인 보안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성형 AI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사용을 시작했는지를 좀 돌이켜보면은 작년 초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 챗GPT가 4억 유저 이상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서 실제 생성형 AI 활성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뭐 퍼플렉시티 같은 멀티 AI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가 되고 나서는 뭐 코덱스라든가 클로드 코드 같은 실행형 AI, 에이전틱 AI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 오픈클로라든가 뭐 클로드 코어기라든가 하는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아직 뭐 생성형 AI를 웹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얼리 어댑터 사용자분들은 AI 에이전트까지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한 보안들도 이제 조금은 바뀌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모두 다 경계 기반의 사용자도 내부에 있고 시스템도 내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방화벽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인증하고 그냥 권한만 통제하면은 보안이 다 완벽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AI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는 외부 생성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산출물들이 점점 생성 AI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지켜야겠다, 우리의 민감한 데이터가 생성 AI가 학습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AIB, DLP 등 뭐 프롬프트 통제 등 다양한 보안을 적용하고 있는 게 현재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중심으로 뭔가 보안을 적용하는 게 현재인 것 같고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걱정이 좀 더 많아지셨죠. AI 에이전트의 뭐 권한도 위임해 주시고 시큐리티 키도 위임해 주시고 뭐 PAT 같은 걸 발급해서 위임해 주시면서 API 사용이 활성화되고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 뭐 DB나 아니면은 업무 시스템에 있는 리소스들 그리고 로컬 있는 문서들까지 모두 다 학습해서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화된 산출물들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행위 중심으로 뭔가 통제를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AI에서는 생성 AI에서는 민감 정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에서는 어떤 권한을 AI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가, 얘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얘는 인가된 AI 에이전트인가로 보안이 점점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가 로컬에 있는 문서들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분들 통제를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암호화를 했으면은 그냥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사각지대까지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슈퍼 사용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임직원분들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새로운 슈퍼 사용자를 우리의 보안 통제 범위 안에 넣어서 통제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권한들을 위임을 받아서 다양한 리소스들, 뭐 그게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업무 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DB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API를 통해서 다른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긁어서 학습도 하고 산출물도 제공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그냥 단순하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교차해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학습하고, 네,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IM으로 뭔가 이 사람이 이상행위를 통제하겠다 이런 시간들은 이제 더 이상 AI 에이전트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네,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하고, 그리고 업무 외 시간, 주말, 휴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AI 에이전트는 병렬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산출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데이터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일단은 저희가 사용자분들 통제하기 위해서 IM을 많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권한도 통제하고 인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 IAM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새로운 슈퍼 사용자입니다. 토큰을 발급받는 즉시 그 토큰의 권한만큼 바로 권한 주체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용자분들은 이상 지문가 있지만 AI 에이전트는 이상 지문가 없습니다. 프롬프트가 곧 이상행위,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계정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병렬로 필요하다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가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셉션은 매우 빠릅니다. 심에서 탐지하기 전에 이미 학습 완료하고 산출물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레가시 IAM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레이어, 새로운 IAM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화벽 같은 걸 뭔가 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객사분들 중에는.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분들이 웹사이트로 붙는 뭐 챗GPT 클로드 같은 URL과 개발자들이 API로 콜하는 URL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콜하는 URL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그냥 챗GPT의 서버 도메인만 다를 뿐 그냥 챗GPT.com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화벽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AI는 이제 허용하냐 차단하냐 아직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늦게 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AI는 그러면은 쓰긴 써야 돼.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 AI에게 위임을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접근하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행동하게 할 것인가를 통제된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방화벽과 같이 어떤 URL에 접속하는지, 뭐 어떤 포트로 연결을 해, 뭐 인증서는 뭘 쓰고 있어, 뭐 이런 걸로 통제를 했다라고 하면 AI 시대에서는 누가 호출하는 거야? 사용자가 접속하는 거야? 아니면 AI 에이전트가 호출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야? 그냥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인 거야? 아니면 민감 데이터인 거야? 아니면 우리의 기밀 데이터인 거야? 그리고 어떤 API를 콜하는 거야? 어떤 문서에 접근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제가 되고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AI 시큐리티 스윗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컨텍스트나 리소스에 대해서 인증부터 뭐 컨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어떤 API를 사용할지까지 모두 다 하나의 정책 결정 엔진에서 통제하고 거기에 따라 허용하고 또는 뭐 사용자라고 하면은 MFA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마스킹을 처리하고 또는 읽기나 쓰기를 차단하고 그냥 리드온리로 동작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위험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겠죠. 또는 조직에 있는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더 악의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차단을 하거나 세션을 종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A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마다 모든 상황에서 디러스 보안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오늘 솔루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드 A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제 레이어가 있어서 여기서 인증부터 정책 통제하고 감사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게 사용자인지 개발자인지 아니면 AI 에이전트인지 식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통제 레이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제 레이어는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뭐 따로따로 도입을 하셔도 되고 함께 적용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실드 아이디는 사용자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증을 해주고요. 실드 게이트는 외부로 접속하는 생성형 AI들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실드 AI 게이트웨이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API, MCP에 연결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에 있는 문서들을 접근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들은 실드 에이전트 샌드박스
솔루션에서 각각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용자인지 개발자인지 아니면 AI 에이전트인지 관계없이 모두 다 실드 아이디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인증을 받아서 인가되어 있는 사용자, 인가되어 있는 AI 에이전트만 동작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드 게이트, 실드 AI 게이트웨이, 실드 에이전트 샌드박스에는 모두 다 각 외부에 있는 AI 또는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 리소스 접속 또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문서를 접근을 할 때마다 중앙에 있는 제로토스 AI 폴시 엔진을 통해서 정책을 받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허용할지 차단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아키텍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웹 기반의 생성형 AI부터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AI를 아직도 회사에서 사용을 하지만 개인 계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섀도우 AI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세요. 우리 단말에서 AI를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섀도우 AI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섀도우 AI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죠. 민감 정보에 대해서 외부로 생성 AI가 학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웹에 공개되면 어떡하지? 이런 컴플라이언스 위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DRM, DLP 같은 걸로 내부에 있는 정보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깨집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개인 계정에 제가 학습시키면 프롬프트 한 줄로 나가고, 제가 개인 노트북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제 개인 계정 접속하면 프롬프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회사의 통제 범위 밖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를 누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조금 제공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쉴드 아이디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SSO를 해드릴 겁니다. 회사에서는 챗GPT 계정을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직에 있는 계정을 발급해 주셔야 되고,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접속하시는 순간 회사에서 발급한 계정으로 자동으로 SSO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회사의 단말로 외부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회사 계정을 SSO를 하면서 MFA를 한 번 더 띄워야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계 계정으로 사용을 강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계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민감 데이터들,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직의 계정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SSO 연동을 해드리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망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무 단말로 접속했을 때는 허용이지만, 회사의 단말을 가지고 웹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MFA를 요구하고, 개인 단말로 회사 계정으로 접속한다. 회사의 계정 안에 프롬프트에 저희 회사의 데이터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빠져나가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차단을 할 겁니다. 만일에 등록된 단말에서도 뭔가 이상행위를 한다. 너무 많은 데이터들, 너무 많은 기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고위험행위죠. 그러면은 관리자에게 알람이 가서 승인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즉시 차단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계정부터 통제를 시작을 할 겁니다. 회사에서 생성형 AI 계정을 발급해주면 이제 관리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일일이 가서 등록을 하라는 얘기냐, 사용자를.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아웃바운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알백 기반으로, 챗GPT 그룹 사용자분들은 챗GPT 계정만, 제미나이 그룹 사용자분들은 제미나이 계정만, 두 개를 다 사용하신다면 둘 다 해서 자동으로 아웃바운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등록도 자유롭게 하고 회수도 자유롭게 하고 라이센스 관리도 자동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접속에 대해서는 그래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 정보가 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프롬프트에 대한 입력 공사 그리고 파일 업로드 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밀 데이터가 생성형 AI에 무분별하게 학습되지 않도록 통제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속을 하는 거는 저희가 통제를 할 겁니다. 아까 개요에서 보였던 실드 A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뭔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챗GPT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직접 접속은 저희 쪽에서 차단을 해서 통제 범위 안으로 사용자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성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분들이 뭔가 프롬프트에 민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또는 소스 코드나 API 키 같은 거를 입력하시거나 시크릿 키 같은 거를 입력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정책에 따라서 차단하거나 또는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또는 허용을 하거나 또는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감사를 해야겠죠. 모든 이력들을 다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생성의 AI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지를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프롬프트에서 입력을 해서 그러면은 업로드 파일까지 검사해서 생성 AI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생성 AI가 어떤 응답을 제공을 하겠죠. 지금 자연어원 기반으로 응답을 해서 이런 패턴을 피하셨다 하더라도 응답을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전 과정을 다 로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첫 번째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던 것들을 정책으로 서서히 보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입력 프롬프트부터 응답 프롬프트까지 모두 다, 이 응답까지 모두 다 감사를 해서 나중에 리포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의 전 과정을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하나의 보안 정책을 통제를 하고요. 여기에는 인증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런 리포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부서에 있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단말에서 클로드를 접속했어, 챗GPT를 접속했어, 그리고 어떤 업로드를 업로드했고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그리고 챗GPT나 클로드는 어떤 답변을 제공을 했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로깅을 할 수가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AI는 얼마나 우리만 많이 썼다,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큼 많이 쓰더라, 어떤 민감 정보들이 업로드가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통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증적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통제를 적용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생성AI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게이트웨이랑 접목된 AI 에이전트 보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참 저도 쓰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냥 시크릿키나 PAT 같은 거 발급해서 하면은 알아서 데이터를 읽어서 수집해서 웹사이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필요한 업무 데이터들도 만들어주고 리포팅 같은 것도 잘 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슈퍼 사용자, 특권 사용자이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아니라 이제 관리 범위 안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어떤 기밀 데이터를 어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다 올 권한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를 통제하시거나 감사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도 당연히 그 예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도 레가시 IM, 우리가 사용자를 관리했듯이 에이전트도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AI 에이전트가 탄생되는 순간 이 AI 에이전트의 주인이 누군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성된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AI 에이전트에 어떤 토큰이 있는지, 어떤 키가 발급되어 있는지를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코프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퇴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업무가 변환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토큰, 키, 에이전트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조직에 있는 임직원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도 똑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레가시 IM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NHI, Non-Human Identity까지 통합 인증할 수 있는 새로운 IM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AI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OAuth나 OIDC나 크리덴셜 같은 걸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트 AID를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이상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유자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원칙은 제로스 보안에 의해서 최소 권한 원칙으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위임받았는지 위임받은 권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탄생에서부터 만료까지 자동화해서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AI 에이전트, 조직에 사용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통제에서 되게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저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AAP 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PAT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MS나 아니면 뭐 다른 SaaS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발급받을 수 있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들 맘대로 훑어보게 할 수 있거든요. AI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위임하는 게 현재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씬일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AI 에이전트는 시크릿이나 PAT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보유하는 순간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급을 다 막고 오로지 저희 실드 AI 게이트웨이, 실드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안에서 PAT와 그리고 API에 대한 토큰 이런 것들,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AI 에이전트가 만일에 LLM에 있는 API를 뭐 호출해서 데이터를 쓴다거나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본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실드 AI 에이전트에서 대리로 호출을 해서 AI 에이전트에 그 해당 데이터를 넘기게 함으로 인해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업무 범위까지도 사용 범위까지 리소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범위까지도 통제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셔야 AI 에이전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그림이기는 한데 위에서 보시면은 AI 에이전트는 HTTP 서버를 통해서 뭐 경유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API를 통해서 리소스에 접속을 하죠. 그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실드 에이전트 게이트웨이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AI 에이전트에게 정의된 권한,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리소스 또는 MCP를 통해서 리소스에 접속을 해야 된다. 이게 통제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병렬로 막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권한도 너무 복잡한데 이거를 관리자가 언제 확인하고 승인합니까? 죽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통제를 할 때는 저희도 AI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API나 어떤 키를 통해서 어딘가에 접근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AI 엔진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 위험 행위하고 있어. 그러면은 차단. 중간 정도의 위험 행위를 하고 있네. 그러면 승인. 또는 소유자가 MFA로 다시 한번 승인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아주 위험한 행위들만 관리를 받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행위들은 다 로그로 감사로 남지만 아주 위험한 행위들만 관리자분들이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보안을 어느 정도 적절히 매칭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면 안 되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위임 권한도 이제 통제법이 안에 들어야 되고 거기서 허용된 작업들만 교집합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매칭이 됐을 때만 실제 동작을 하도록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 로컬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참 많은 문서들이 있죠. 뭐 그냥 파일들도 있고
암호 문서도 있고 뭐 소스 코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접근하는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로컬에 있는 거를 로컬에 설치된 AI 에이전트가 있는 거를 통제한다. 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네, 로컬에 AI 에이전트의 전용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샌드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샌드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있는 데이터들 학습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서를 AI 에이전트가 열람하게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열람해봤자 한 번에 한 번씩 열람하고 많이 열람하셔봤자 10개, 20개 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시죠. AI 에이전트는 몇백 개든 몇천 개든 마음대로 읽어서 폴더 안에 있는 것들 쫙 스캔해서 얼마든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로컬에 있는 폴더들은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만약 AI 에이전트가 학습을 해야 돼. 이 데이터는 업무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은 승인되어 있는 샌드박스 안에 파일을 끄집어냈을 때 파일을 넣어놨을 때 그때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승인되어 있는 영역 안에 파일을 넣으실 때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고 넣으셔야겠죠. 업무에 활용을 하시려면. 네, 그러기 위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의 권한이 곧 에이전트의 권한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매칭을 시키시는 순간 아주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보면은 AI 에이전트가 뭔가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샌드박스가 감지를 해서 그 사용자, 이 AI 에이전트가 인가되어 있는 사람이고 인가되는 에이전트인지를 식별을 하고요. 당연히 사용자가 볼 수 없으면 AI 에이전트도 읽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AI 에이전트도 해당 샌드박스 안에 있는 문서들을 접근을 하고요. 이런 접근을 할 때도 제로스 폴리시 엔진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허용하거나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까지도 이제 제로스 보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트러스 보안에서 가장 먼저 6가지 필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실 인증이잖아요. 근데 사실 AI 에이전트는 많은 조직에서 그냥 로그인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AI 에이전트도 이제 매번 생성될 때마다 새롭게 인증을 받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통제하실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보다 효율적인 그리고 안전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시보드 보시면은 에이전트가 접근한 문서들, 뭐 리소스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허용됐는지 차단됐는지 그리고 LLM이 평가한 고위험 접근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나중에 리포팅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추적성도 부여를 하고 그리고 감사도 하실 수 있고 증적자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풀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AI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 참 좋습니다.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는데 AI가 결국에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때 이럴 때는 스스로 AI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통제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해야 진정으로 우리의 조직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업무 생산성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가지 AI 시큐리티 스윗으로 저희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많이들 찾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